그 뭐 모든 걸 전부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뭐 김유정이 뭐 대단해서도 이게 김유정을 제가 좋아하니까 전 김유정이 이제 미쳤다고 그러죠, 나름대로. 미친다는 건 저 작가로서 7, 80년 전에 29살에 죽은 그 작가한테 내가 왜 미치겠습니까? 작가인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매력, 가치, 이런 어떤 내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20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하거든요. 그런 언어 감각들. 바로 그것들이 김유정 소설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최미경 그 교수가 그걸 번역한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뭐 지금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면 아주 메모하려고 들어가지고 잘 좀 했을 걸. 아주 지금 생각나는 게 이런 것뿐. 예를 들면 어떤 두 나라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개의 나라가 문화, 한국과 다를 때, 또 현대와 고대에 다를 때, 그러나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관성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성. 한국이나 프랑스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어떤 정서가 서로 닿을 수 있는 것들. 김유정 소설에, 그러니까 김유정 문학을 이해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김유정 소설에 드러나는 남녀관계. 김유정 소설은 전부 남녀관계입니다. 뭐 아내를, 이 형편없는 남편이 아내를 소장사한테 계약서 쓰고 팔아먹거나, 아내를 술장사 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거나, 아내 보고 노름돈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부잣집 영감한테 가서 몸 팔고 오게 하거나, 이런 이 남녀관계, 뭐 이게 무슨 뭐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어떻든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도 어떤 남녀관계에서 범봉과 동백꽃의 점순이와 그 총각, 어수룩한 총각, 똑부러진 아주 점순이, 요 점순이와 요 두 남녀관계,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나 남녀관계는 공통 분모를 갖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가난이라는 문제. 김유정 소설을 제가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일제강점하에 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못 살았는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거는 그 당시 못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 입에 풀칠하고, 입에 풀칠한다는 건 어떻게 번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입에 풀칠할 게 없다, 입에 풀칠을 못한다고 그러죠. 풀칠. 이럴 때 이제 그 풀칠이라는 걸 우리 어디서 들은 그거 있죠. 풀 써서 그냥 그 풀처럼 써서 그걸 먹고 뭐 그거 이렇게 흉내만 내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 가난이 일제시대에 대단했거든요. 정말. 지금 가난 그러면 아이들은 뭐 배고프면 쌀이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고 쌀 없으면 뭐 빵 사다 먹고 뭐 이러지만은, 참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거는 그 당시의 역사책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명성황후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우리나라 가난이라는 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고, 하루에 한 때 끓여 먹는 거죠. 한 때를 먹고 살아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배가 곪고 모두 죽어가고 일을 하는데, 그럴 때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는 거, 거기서 부부 도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해결된다면 그거를 이제 김유정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난 문제들이 아주 참 김유정 소설에서 그 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역사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이 뭐 일제가 수탈을 이렇게 하고 뭐 이랬던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 얘기를 그냥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건 어떤 텔링이 아니라 어떤 소형이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이게 이제 그 묘사된 것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 가난하고 묘사된 것들, 그런 구절들이 결국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난은, 생각해보면 현대와 옛날 넘어서 가난이라는 건 옛날부터 몸에, 지금은 잘 살지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가난 문제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를
남녀 문제라든가 가난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또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떤 유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풍자, 해학 뭐 이렇게를 얘기했습니다. 유머스러운 것, 위트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민족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감각을 김미정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스러운 것이 그 오늘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진 가난의 문제라든가 남녀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해학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려낼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려내는가 작가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 문예사조적인 면에서 번역하는 분들 그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모파상이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즘으로 이제 우리가 딱 규정해서 뭐 한 작가가 리얼리즘을 표방하고 나는 작가들은 없지만은 어떤 그 계열로 볼 때는 어떤 리얼리즘 작가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김미정 소설의 그 리얼성, 그게 리얼리즘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되는 거죠. 모파상의 리얼리즘과 김미정의 리얼리즘, 그게 같은 맥락은 아니더라도 당대의 현실에 당대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상황을 리얼하게 그려냈다는 면에서 그게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최미경 씨가 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미경 씨 번역했는데 어떤 불어하는 사람이 최미경 씨 번역해놓고 그 내가 그 최미경 씨를 만나면서도 물어보지 못하게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번역된 소설을 불어를 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욕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막 그 참 뭐 김미정 소설엔 욕이 참 많이 나오는데 속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어려운 건 아예 빼버리거나 삭제했거나 좀 프랑스식으로 바꾼 게 있더라. 그래서 그분은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빼버렸거나 또 아마 그걸 바꿨기 때문에 그 매끄러워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는데도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거부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최미경 씨 예를 들었습니다만 번역할 때 번역과 뭐 관계없는 얘기를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 작품이 이제 제가 번역원에서 참 그 번역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베를린하고 또 도서전 라이프치 뭐 도서전도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독일 여행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 번역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낭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소설 낭송회가 요즘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작가가 그러는데 우리는 온통 시낭송이 예쁜데 제가 독일을 10년 전에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독일 없죠. 10년 전에 그러니까 좀 아는 척해도 괜찮겠네요. 10년 전에 독일을 그때 조세희 작가하고 같이 독일을 이제 한국문학 주간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돌면서 이제 문학 소설 낭송해요. 거기는 가니까 그때 참 낭송이 많더라고요. 소설 낭송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소설 낭송에도 제대로 하더라고요. 읽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 벌리고 뭐 이 낭송 그냥 낭송이 아니고 우리처럼 시낭송하고 뭐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아니라 뭐 작품에 대해서는 아주 노타치죠. 뭐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작품에 대해서 깊이 막 얘기 토론 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어느 문화원에서 이제 제가 아베 가족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문화원도 돈 받고 들어오더라, 돈 내고 들어오더라고요. 문화원에 모든 뭐 낭송에도 돈 내고 들어오고 우리는 오라고 대학생들 뭐 주고 뭐 돈까지 주고 생맥주까지 사주고 이래가지고 애들을 데려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데 그 사람들은 또 광고만 해도 그냥 돈 내고들 들어오는데 그 뭐 대학 교수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번역됐던 작품 하나가 나는 나주치면 몰랐죠. 그걸 몰랐는데 내 소설 아베 가족의 그 부분을 내가 왜 낭송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의국병정이라고 나는 이제 의국병정인데 의국병정이지만
거기에 이제 살갗이 검은 친구들이 두 여자를 강간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번역하는 분이 아마 그걸 흑인이 검둥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검둥이라고. 그냥 외국 병정 이런 소리인데, 근데 이제 독일 사람 하나가 나이 많은 분이라더니, 이거는 인종차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되는 거는 인종차별이다. 사실 그 사람들도 인종차별 더 하면서 따지고 보면. 근데 이번에도 가르치고 인종차별 문제를 계속 그 사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거기 어떤 분이 하나 찾아서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들이 옛날부터 그게 있어. 이제는 오히려 그걸 벗어나려고 우린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이런 거에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저렇게 강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것 인종차별. 근데 그때 그 번역이 이제 뒤에가 아마 이제 검은 색깔이라는 검은 빛깔이 어떤 이런 검은 짐승들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걸 이제 흑인 병사 검둥이로 이제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이제 그냥 외국 병정 유엔군 정도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종차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썼더라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물건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우리 순혈주의, 한국이 갖는 어떤 혈통을 중시하는 순혈주의와 다문화 민족들이 갖는 어떤 그런 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 그전에 지난번에 다문화라니까 생각나는 게 제 책이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됐을 때 외국